네, 당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 이 재건축이 조합과 또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지금 중단됐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률이 52%나 되고요. 착공 2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목동과 노원 등 다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000 가구라고 하는데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요. 이게 공사비 갈등이 첫 번째 원인인가 보죠? 네, 표면적으로 불거진 요인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2020년 6월에 공사비 증액 계약 변경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현재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소송을 지난달에 낸 상태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1번 분양 일정도 다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를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하고 있던 시공사업단에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장에는 이제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이 사업장을 점유하겠다라는 유치권 플래카드가 걸려 그래서 있는 거기 상황입니다.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예. 그럼 지금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계약 자체가 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입장인 거고 시공단에서는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이 됐고 또 그 관할 강동구청 인가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적합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비 증액한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보통 착공 전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한번 결정돼서 계약 내용을 가계약한 후에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관리 처분 이후에 실질 사업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약 예. 변경 자체가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조합에서 현재 이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이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이 분양가 검증, 계약금 증액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에서 검증한 내용이 이제 총회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기존 조합 이 장이 네.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이 이제 들어서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전 조합장이 해임 당일에 결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시공사업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총회를 거친 것은 사실이고 또 거친 이후에 구청에서 인가도 받고 공사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의 의견 자체도 상당히 의견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조합 입장은 열흘 동안 공사가 계속 중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계획은 지금 유치권을 그렇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시공사들이. 네. 예. 그래서 지금 15일부터 철수를 한 상태니까 25일, 10일째가 되면 이제 총회를 날짜를 잡아서 이 해지하는 내용을 의결을 하고 시공사를 변경하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 시공사업단 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그 내용을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유치권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기존에 투입된 대금을 이제 물어주고 후속 사업을 받을 시공단을 새로 찾는 것도 상당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단이 이제 4개 건설사 거의 1군의 네. 4개 건설사가 시공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곳이었고 현재 공정률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인계받아서 점유권도 풀고 이렇게 진행할 시공사를 찾기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겠군요. 현장의 네.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입주 일정이 내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현재 이러한 파행 상황이 계속되고 장기화된다면 1년 이상 입주 완공 시기가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현재 내년 8월 준공 이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6천 명 이상의 조합원들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네. 또 실제로 올해 5월에 일반 분양 예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5천 가구에 가까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새 아파트 청약을 하려던 대기 수요자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건설업계에서는 궁극적인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실제로 이 공사 계약 변경 그리고 증액 내용은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또 무리가 없다라는 진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불거져서 이렇게 무효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 쪽에서는 한 3,500만 원 가량의 일반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네.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회에서 이 증액분을 인정했다라는 것인데 네. 허구를 통해서 받은 일반 분양 금액이 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그것보다 턱없이 지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합들의 사업 비용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니 이 증액 내용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이 좀 더 제기가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미 시공이 50% 넘게 이뤄졌기 때문에 뭐 시공사를 새로 하는 것도 그렇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현재 이런 파행 사항이 계속이 된다면 일단 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공급 물량 자체도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예. 부동산 114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올해 분양 공급 계획 물량이 한 4만 9천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둔촌주공의 분양 공급 총 단지 규모가 1만 2,032가구에 달하니까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물량이 그렇군요. 일단 공급이 지연되는 셈이어서 예.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자체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계속 차질이 빚어진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 금융비용 부담도 예. 늘어날 수 있고 또 이 소송 관계에 따라서 시공사업단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쌍방의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현재 이 갈등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중단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군요. 다시 좀 서로 조율을 통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최적의 네.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주인들 입장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높을수록 부담금이 줄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평당 분양가를 높게 받지 못하니까 조합원들 이제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둔촌 중공뿐만이 아니라 서초,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좀 포착되는 곳들이 신반포 15차라던가 동대문구 쪽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일단 분양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해서 새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격 불안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네, 네. 동시에 현장에서는 그동안 뭐 로또 청약 같은 부작용도 있었고 너무 현장 시세와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불만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현실감 있게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또 동시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사업장의 적용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예, 그런 예. 것들을 또 기다리겠다는 조합들의 움직임도 예측이 돼서 그러면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로 연결될 수가 있다 보니 그럴 이런 수 부분을 있는, 좀 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현재 이번 둔촌주공 사태가 좀 더 관심을 모으게 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공급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기겠어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재건축 조합 지분을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투자하려던 분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네네.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이 이런 부작용들이라던가 소송 사례들을 보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동시에 규제 완화 기대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지연시키게 되는 곳들의 공급 감소 차질 문제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댄다고 하는데요. 올해 부동산 가격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긴축 상황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수혜 지역에서는 단발적인 상승세가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생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